월 스트레스 볼게요. 강세 보겠습니다. 자, 맨 여기 위에 보시면은 one or more of the syllables in every contents word are stressed 이렇게 들어갔죠. 모든 contents word에 실라블이 몇 개 있어요? 하나 이상. 거기에 있는 실라블이 하나 이상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상의 실라블에서 스트레스가 들어간다. 자, 여기서 잡아 두셔야 될 것은 컨텐츠 월드예요. 우리나라 말로 내용어죠. 네, 내용어. 여기에 상대되는 어가 기능어입니다. 컨텐츠 월드. 기능어, 펑셔널 월드죠. 펑셔널 월드. 펑션 월드인데 뭐냐면은 뭐 전치사 같은 거, 관사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기능어가 되는 거고요. 지시사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기능어가 되는 that 같은 거죠. 그 다음에 내용어는 명사, 뭐 형용사, 동사, 부사 이런 것들이 내용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능어는 하나의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경우가 대조를 나타내는 경우가 아니라면 요것은 하나의 단어임에도 강세가 들어가지 않아요. 자, 요거 조심하셔야 되고 강세가 없어요. 그러나 내용어는 이렇게 부사 같은 거 내용어는 반드시 강세가 하나 이상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 이상이 들어갔습니다. 됐죠? 잡아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stressed syllable 강세를 받는 음절은 어떻게 인식이 되냐면은 as more prominent than a stressed syllable 강세 받지 않는 음절보다 어떻게 그냥 prominent예요. 뭐예요? 두드러지는 겁니다. 다른 음절보다 두드러지는 거예요. 자, 요게 두드러진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한번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세라는 것이 아까 프라소딕이라고 했잖아요. 프라소딕 이것이 수프라세그멘탈이라고 했습니다. 수프라세그멘탈 초분절, 운율, 초분절 이것들도 하나의 그 세그멘트처럼 하나의 소리처럼 자음이나 모음처럼 의미를 변화시키는데 역할을 한단 말이죠. 의미를. 자, 어떤 경우냐? 여기에는 세그멘트가 동일해요. pervert. 세그먼트가 동일한데 저 스트레스가 어디 오느냐에 따라서 pervert 아니면 pervert 이렇게 스트레스가 어디 오느냐에 따라서 품사가 달라지죠. 품사가 달라져요. 이렇게 명사로 했을 때는 pervert 이렇게 오죠. 변태. 근데 요거는 왜곡시키다라는 동사의 의미로 쓰인단 말이에요.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죠. 뭐 때문에? 세그멘트 때문에? 세그멘트의 어떤 자질 때문에? 아니요. 운율 자질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supra-segmental future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서브젝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의미 변화를 야기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아까 스트레스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컨트라스티브 하다는 게 뭐예요? 컨트라스티브 하다는 걸 우리가 어디서 썼습니까? 음소에서 썼잖아요. 음소에서 썼단 말이야. 음소가 의미 변화를 야기시키는 그러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한 컨트라스티브를 또 어디에다 쓰고 있어? 스트레스. 스트레스도 의미 변화를 아까 봤던 pervert에서 의미 변화를 야기시키는 아주 중요한 요인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라는 거고요. 여기에서는 아까 얘기했지만은 컨텐츠 월드에 하나 이상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 이상의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게 뭐냐면 resignation 할 때 여기에 resignation 이렇게 해서 1차 강세, 2차 강세를 두 개 받는 거예요. resignation 할 때. 이해되시죠? 하나만 더 볼게요. linguistic 할 때 linguistic 이게 그렇죠. linguistic 여기 스트레스가 여기 볼게. 요거 좀 헷갈린다.
여기 fundamental 할 때 이렇게 오겠죠? fundamental 이렇게 해서 스트레스가 오는 거예요. 여기도 introductory, 여기도 linguistic 이렇게 오겠죠? 예. 그 다음에 systematic, revolution 할 때 revolution 이렇게 오겠죠? 그래서 두 가지 강세가 오지만은 또 약세도 오는 거야. 그래서 1차 강세, 2차 강세, primary stress, secondary stress 이렇게 말하지만 강세가 어쨌거나 하나의 단어에 두 개 이상의 음절의 강세가 떨어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리고 여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exactly one of the stressed vowel, 그 중에서 모음 중 stressed vowel이라고 여기도 또 표현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엄밀히 말하면은 모음이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에요. 음절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지. 어쨌거나 stressed vowel 중에 하나가 더 prominent하다 이 말은 여기도 지금 두 가지 resignation 할 때 두 가지의 음절에 스트레스가 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더 prominent하다라. 그러니까 똑같이 prominent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제일 세게 오는, 제일 강하게 오는 스트레스가 있단 말이죠. 그게 prominent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자, 아까도 그 제가 헷갈렸잖아요. 강세가 헷갈려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linguistics 이렇게 발음이 되는 것 같기도 아니고 아니면 linguistics 이렇게 발음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하다 보면 헷갈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 같은 경우는 내가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발음해보면 이걸 이렇게 해도 되나? 저렇게 해도 되나? 이렇게 헷갈리는 경우가 되게 많으니까 저처럼 헷갈리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그 이렇게 데이터에 나오는 그런 단어들 있죠. 그 단어들 발음과 스트레스가 어디 떨어지는지 꼼꼼하게 잡아가셔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임용시험은 정확하게 많이 아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합격하는 거예요.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합격하는 게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죠. 스트레스는 강세는 syllable의 property다 라고 이제 여기서 아주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죠. rather than a segment가 아니라 syllable의 속성이다. 즉 다시 말하면 스트레스는 syllable이 갖는 거다 그 말이에요. segment가 모음이 갖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것은 뭐라고 말해요? prosodic 또는 suprasegmental future이라고 말한다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을 지금 또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stressed syllable을 우리가 프로듀스 하기 위해서, 즉 발음할 때 강세받는 음절을 우리가 발음할 때 어떻게 발음하냐면은 어떻게 발음해요? 여러분들 강세받는 음절을 발음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세게 하는데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피치를 더 높게, 그 다음에 더 크게, 그 다음에 더 길게, 이 세 가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발음할 때 우리는 아까 prominent하다고 두드러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pitch, loud를 더 크게 얘기하는 거 괜찮죠? 그 다음에 더 길게 얘기하는 거 괜찮죠? resignation 할 때 좀 더 길게 얘기한답니다. 그 다음에 pitch가 높다라는 것은 아까가 아니라 이전에 음성화 시간에 충분히 얘기했죠. 음의 고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게가 아니라. 그 다음에 3번으로 이제 제목이 바뀌어서 센텐스와 프레이즈의 스트레스가 오는 거죠. 센텐스의 스트레스 오는 거, 프레이즈의 스트레스 오는 거. 우리 센텐스의 스트레스 오는 거 억양이라고, 인토네이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프레이즈의 스트레스 올 수도 있죠. 프레이즈에서 화이트 하우스 이런 거 있잖아요. 화이트 하우스가 하얀 집으로 해석이 될 때는 White House 이렇게 해석이 되고, 아니면은 백악관으로 해석일 때는 White House 할 때 White의 스트레스가 떨어지고 이제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뭐 특별히 할 얘기는 없습니다. 센텐스하고 프레이즈 스트레스 그거는 그렇게 떨어진다.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서 인토네이션을 봐야죠. 인토네이션이 중요하죠. 자, 인토네이션을 이야기하면서 피치를 지금
처음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피치. 그래서 제가 음성학 시간에 피치 얘기할 때 피치 얘기가 앞으로 많이 나올 거다.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price는 important, 굉장히 중요하죠. 네,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하지만 only in the form, 피치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in the form of the pitch contour, 피치 컨투어의 형태로서 온다는 거죠. 어디에? phrase나 sentence에. 음성학 시간에 제가 언급했는데, 이 피치 컨투어라는 것은 이렇게 곡선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피치가 온다는 거예요. 높낮이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오는 것을 뭐라고 불러요? 인토네이션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인토네이션. 오케이? 예. 그래서 피치 컨투어는 즉 인토네이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또는이 아니라. 뭐가? 피치가 어디에서? 영어에서. 모든 언어에서가 아니라 영어에서 피치는 어떻게만 쓰여? 피치 자체로만 쓰이는 거죠. 아까 스트레스도 피치와 라우러하고 그 다음에 롱거하게 발음이 됐어요. 그때도 피치의 개념이 들어갔는데 거기는 세 개가 짬뽕이 된 거고, 인토네이션은 오직 피치의 변화만으로 생기는 겁니다. 인토네이션은. 근데 그 피치 변화라는 게 인토네이션의 형태로 생긴다는 거예요. 인토네이션이라는 것은 phrase나 sentence에 오는 피치 변화예요. phrase나 sentence에 오는 피치 변화예요. 자, 그럼 phrase나 sentence라고 하면 또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는데, phrase나 sentence, 그런 명사구를 이야기하는 거냐? 동사구 얘기하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문장 단위에서의 인토네이션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보다 또 적은 단위에서도 인토네이션가 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정확하게 말하면 제가 음성학 시간에 informational unit이라고 불렀어요. 정보 단위. 우리가 발화를 할 때 그냥 문장 단위로 발화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디서 중간에 끊죠. 한번 숨 한번 쉰단 말이야. 쭉 내뱉고 좀 쉬었다가, 쭉 내뱉고 쉬었다가. 지금 제가 요 말을 할 때 쭉 내뱉고 쉬었다가, 여기 잠깐 끊었다가 하죠. 그 다음에 쭉 내뱉고 쉬었다가. 그러면 쭉 내뱉고 쉬었다가를 제가 발화했는데, 쭉 내뱉고 잠깐 끊고 쉬었다가. 그럼 두 개의 단위로서 지금 발화한 거예요. 두 개의 단위로서 발화한 겁니다. 그죠? 쭉 내뱉고 쉬었다가 이렇게. 그래서 중간에 끊어서 두 개의 단위로서 발화한 거야. 그것이 정보 단위예요. 혹은 다른 사람은 호흡 단위라고 얘기해요. 호흡 단위. 호흡으로서 끌어낼 수 있는 만큼. 근데 그것이 정보가 거기에 담기거든. 그러니까 정보 단위나 호흡 단위나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느냐의 개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그것을 여기서는 프레이즈나 센텐스로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거기에 피치 변화가 생기는 거야. 피치 변화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불러요? 피치 컨투어라고 부르는 거고요. 혹은 인토네이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됐죠? 그래서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이 인토네이션도 의미 변화를 야기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아까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퍼버트처럼 의미 변화를 야기시키는 그런 중요한 요소예요. 그러니까 수프라 세그멘탈 퓨처로서 영어에서 작용을 하는 거죠. 네. 한마디로 말하면 인토네이션 아까 얘기 안 했잖아요. 운율자질로서 인토네이션 얘기 안 했잖아요. 얘기했잖아. 피치라고. 피치 변화가 인토네이션이라고. 네. 피치 변화가 인토네이션이라고. 참고적으로 이 피치 변화가 단어에 떨어지는 거예요. 단어에 떨어지는 걸 뭐라고 그래요? 톤이라고 하죠. 피치 변화가 단어에 떨어지는 걸 톤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영어에 없어요. 중국어나 베트남어에서 그렇게 떨어진 거죠. 마 이렇게 해서 단어의 피치 변화가 떨어지는 거. 영어에는 없어요. 그걸 톤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피치 변화가 단어가 아니라 어디에 떨어져요? phrase나 sentence에 떨어지는 거. 피치 변화가 phrase나 sentence에 떨어지는 걸 뭐라고 그래요?
그것을 인토네이션, 피치 컨투어, 인토네이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됐죠? 그게 피치 변화가 피치 베리에이션, 피치 변화가 어디에 떨어지나에 따라서 톤, 인토네이션 부르는 거예요. 사실 피치 변화로 인한 그러한 차이는 동일하지만 그 단위가 어디에 떨어지나에 따라서 인토네이션, 톤 이렇게 이제 다르게 부르기도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인토네이션은 synthetic, semantic 차이를 가져온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부를 때 What's your middle name, David? 이렇게 이제 동일한 문장이 있는데 이것을 falling pitch로 at the end of 여기에 falling pitch로 이렇게 바라는 거예요. What is your middle name, David? 이렇게 하는 거하고 아니면 rising pitch 이렇게 What is your middle name, David? 이렇게 얘기하는 거 동일한 세그먼트로 이루어진 문장인데 그 의미 차이가 발생하죠. 그렇죠? 의미 차이가 발생합니다. 뭡니까? 요거는 네. 데이빗이라는 사람은 첫 번째 이렇게 떨어지는 falling tone은 데이빗이란 사람한테 그의 미들네임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죠. 그죠? 데이빗이란 사람한테 너의 미들네임이 뭐야? What's your middle name? What's your middle name, David?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rising 톤으로 들어가는 것은 물어보는 거죠. 예. 미들네임이 데이빗인지, 야, What's your middle name, David? 그 미들네임이 데이빗이야? 라고 그걸 물어보는 거죠. 그 의미 차이가 완전히 다르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의미 차이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러한 인토네이션이 수프라 세그멘트 퓨처로서 작용을 한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설명하지 않을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도 아까랑 동일하게 하나의 문장이 있는데 피치 컨투어, 피치가 달라요. rising fall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톤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제가 이름은 바꿨어요. 여기 뭐가 복잡한 이름으로 돼 있어가지고 탐하고 존으로 바꿨습니다. 좀 쉽게. 그래서 탐 left direction for John to follow 이렇게 떨어지는 거하고, 아니면 이제 두 번째는 highest pitch on second syllable of the direction의 second syllable에 이렇게 높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높게 들어가는 거. 그래서 의미가 달라진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여기서 설명이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자료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쨌거나 동일한 세그멘트의 나열로 이루어진 이러한 문장이 무엇 때문에 의미 차이가 발생하는 거예요? 피치 컨투어 때문에. Because of different in the pitch contour 때문에 그게 발생한다. 그래서 여기 읽어보면은 이 센텐스는요 약간의 ambiguous하다 이 말이에요. ambiguous하다 이 말입니다. 어떤 문장 두 가지 의미 차이가 있냐면은 탐은 존이 따라야 할 디렉션을 놔뒀다, 두고 떠났다 그 말이죠. 놔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존이 탐의 어떤 요구사항을 따르야 하는, 탐이 존에게 너 나 따라와야 돼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 또 다른 의미는 탐이 존한테 너 내 말을 따라야 돼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존이 읽어보고 뭔가 수행해야 될 그 디렉션, 뭔가 수행해야 될 지시사항이 있는 것을 그냥 단순히 두고 떠난 거예요. 그런 의미 차이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문장 자체로는 그 두 개가 ambiguous하다 이 말이에요. 뭔가 writing에서는. 근데 이게 스포큰에 왔을 때는 unambiguous하단 말이에요. ambiguous가 완전히 없어진단 말이에요. 아까 말했지만 뭐 때문에? 이 피치 컨투어 때문에. 피치를 보면은 이게 어떤 말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죠? 여기에 direction, John left the direction for John to follow 이렇게 발음하는지, 아니면 John left the direction for John to follow 이렇게 들어가는지, 후자는 탐이 존에게 너 내 말 들어야 돼 라는 의미고, 전자는 자 요거 읽어보고 요대로 해 이런 의미예요.
자, 그런 의미가 피치 컨투어로 인해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제목이 바뀌어가지고 Sequential Constraints of Phonemes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무슨 말이냐? 연속적 제약입니다. 포님의 연속적 제약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자음이 포님이 몇 개? 24개. 모음이 몇 개? 뭐 14개 혹은 뭐 15개 이렇게 있어요. 이게 음소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포님이. 근데 얘네들이 이제 그냥 아무렇게나 어떻게 배열이 돼가지고 하나의 단어, 실라블이나 단어를 이루는 거잖아요. 그죠? 정확하게 쓴 실라블도 이루고 단어가 이게 세그먼트들이 모여가지고 실라블이나 단어를 구성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세그먼트들을 나열할 때 그때 제약이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제약입니다. 자, 예를 들면은 V 사운드, E 사운드, K 사운드, L 사운드 이러한 4개의 음소가 있어요. 영어에서. 자, 영어에서는 이 4가지 음소가 어떻게 배열이 돼서 단어로 만들어질까요?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은 단순히 수학적인 산술로 수학적으로 뭐 4개의 팩토리로 계산하는 그거 아니에요. 영어에서는 이렇게만 배열이 될 수 있어요. 4가지로만 배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배열은 허용하지 않아요. L 사운드가 앞에 있고 그 다음 V 사운드, K 사운드가 모음 앞에 L, V, K 사운드가 이렇게 나열이 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모음 뒤에다가 L, V, K 사운드가 나열되는 것을 영어에서는 허용하지 않아요. 어떻게? 영어에서 허용하지 않아요. 그게 영어의 소리 패턴이에요. 얘네들만 허용해요. 예, 앞에 모음 앞에 V, L 사운드 아니면 뒤에 K 사운드가 뒤로 가거나 이렇게 4가지 형태로 허용된단 말이죠. 이게 이러한 지식을 English Phonology 그 네이티브 스피커들은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를 뭐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포님을 나열하는 이러한 제약을 뭐라고 불러요? 포노택틱스라고 불러요. 포노택틱스, 음소 배열론이라고 부릅니다. 이 음소 배열에 관한 지식을 네이티브 스피커들은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음소 배열이 안 되는 거 그렇게 해서 단어를 만들지 않아요. 소리를 만들어내지 않아요.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어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할 때 영어에서 그러면 네이티브 스피커들이 음소를 배열할 때 어떻게 배열하는지 우리가 실라브를 기준으로 보면은 이쪽이 자음이 3개가 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볼까요? 자음이 하나 올 때가 있고 2개 올 때가 있고 3개 올 때가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여기는 이제 모음 오는 거고 모음은 뭐 아무거나 올 수도 있고 배열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모음 배열은 없어요. 모음은 하나만 오기 때문에. 그죠? 네, 모음 배열이란 말은 없어요. 자음의 배열이 문제예요. 자음이 온셋 포지션에서 최대 3개까지 배열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뒤에는 하나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하나 올 수도 있고 2개 올 수도 있고 3개 올 수 있고 4개 올 수 있고 여기서 배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음의 배열 문제가 생기고 여기서도 자음의 배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때 자음을 배열할 때 자음을 아무렇게나 배열하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지식을 아까 뭐라고 그래요? 포노택틱스, 음소 배열에 관한 이론, 음소 배열론이라고 부르고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음소 배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기본적으로 지식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크, 프 사운드 같은 이러한 자음 뒤에 요 자음 뒤에예요. 또 다른 컨소넌트, same syllable의 동일한 음절에 스탑 컨소넌트, 또 다른 스탑 컨소넌트가
오지 않는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요것을 여러분들 항상 생각하고 보세요. 자, 요거 보시면은 여기에 온셋 포지션에 혹은 코다 포지션에 보시면은 여기에 브 사운드가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플러스 뒤에 자음이 두 개 올 때 그 다음에 또 다른 스탑 사운드 크가 오거나 아니면 그가 오거나 이런 또 다른 스탑 사운드가 연속해서 배열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작하는 단어 봤어요? 이렇게 시작하는 단어 봤어요? 없단 말이에요. 이런 단어가 없어요. 왜 없을까? 이러한 배열을 영어에서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It's not permitted by the phonology. 허용하지 않는 겁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면 나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브, 크, 프 사운드 뒤에 또 다른 스탑 컨소넌트를 허용하지 않는구나 라는 그 지식을 네이티브 스피커들은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나는 의식적으로 암기해야 돼. 우리가 영어 화자가 아니니까 뭐 어떻게 해? 의식적으로 암기해야 돼. 요거 암기사항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볼게요. 단어가 뭘로 시작해? L 사운드하고 R 사운드로 시작하는 거야. 여기에 L 사운드하고 R 사운드로 이렇게 시작한다는 거야. 항상 음절의 구조로 여러분들 보세요. 이 내용으로 암기를 하면 이게 헷갈립니다. 요렇게 했을 때 그 next segment가 뭐예요? 바로 next segment는 바로 모음이 와야 돼요. 그 뒤에 자음 더 달지 말란 얘기예요. L 사운드, R 사운드 다음에 뒤에 자음 달지 말란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시작되는 단어 봤어요? L, B 이렇게 시작되는 단어 봤어요? 네. 그 다음에 R, 그 이렇게 시작되는 단어 봤어요? 없단 말이에요. L 다음에 바로 모음 와야 돼요. leave처럼. R 다음에 ride처럼 바로 모음 와야 돼요. 이것을 누가 허용해? 영어에서 허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됐죠? 암기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initial sound of chill 할 때 요거는 이렇게 애프리키 사운드예요. 애프리키 사운드를 얘기합니다. initial 사운드니까 G 사운드가 단어에서 시작한다면 여기도 이제 이렇게 시작된다면 이렇게 음절 구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사운드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next 사운드는 그 다음에 다른 거 자음이 올 수 있어? 자음 그 다음에 못 온다는 얘기예요. 바로 모음 와야 돼요. 바로 모음 와야 돼요.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써놨죠? 이렇게. 다른 거는 바로 모음이 오는 건 되는데 최 사운드 다음에 L 사운드가 오거나 G 사운드 다음에 P 사운드가 오거나 이러한 배열은 영어에서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no more than 3 segmental consonant 3개 이상은 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 3개가 올 때 어떻게 오냐? 반드시 공통점 뭐예요? 뭐 안 되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하나 다 암기할 필요는 없고 반드시 뭐가 와요? 스 사운드가 3개가 올 때는 3개가 올 때는 반드시 스 사운드가 제일 앞에 오죠. 그건 잡아두셔야 되고 3개가 올 때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어떤 게 오는 거예요? 스탑 사운드가 오게 되죠. 스탑 사운드가 오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뭐가 와요? 스 사운드 3개가 왔을 때 그 다음에는 E, U, R, L 사운드가 오는 거 보니까 뭐가 와? 글라이드 사운드가 글라이드가 아니라 approximate 사운드가 그 다음에 오게 되는 거죠. 이 세 가지 조합으로 물론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안 되는 것도 있지만은 구체적으로 안 되는 것까지 여러분 암기할 필요는 없고 이렇게 자음 3개가 왔을 때는 온셋에 그 다음에 이제 뭐죠? 그럼 이러한 배열로 돼야 된다. 물론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이러한 배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러한 세그먼트들의 나열에 대한 이러한 제약은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포노택틱이라고 부른다고 얘기했죠. 포노택틱 컨스트레인. 우리나라 말로
예, 음소 배열. 쉽죠? 음소 배열이라고, 음소 배열 제약이라고 부릅니다. 자, 요거 중요합니다. 잡으세요. 자, 지금 음소 배열을 봤어요. 여기에 온셋 포지션에서 오는 음소 배열과 코다 포지션에서 오는 음소 배열은 좀 달라요. 지금 우리가 얘기한 거는 온셋 포지션에서 오는 음소 배열만 간략하게 얘기한 겁니다. 이제 우리가 AEP에서 보면은 코다 포지션에서 오는 음소 배열의 제약도 거기에 디테일하게 보실 수 있고, 전체적으로 음소 배열이 어떻게 오냐면은 참고적으로 공명성이 낮은 것부터 모음에서 공명성 최고를 찍은 다음에 점점점 공명성이 낮는 이러한 공명성에 있어서의 산 모양을 그리는 음절 구조로 우리가 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건 이제 심화에 가서 여러분들이 별도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에 할 차례입니까? 어디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여기에 Phonothetic Constraint는 음소 배열 제약은요, 뭐예요? 그 기초가 실라블이다. 단어가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이야? 중요한데, 음소 배열의 제약은 제가 아까 뭘 그려놓고 했어요? 실라블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실라블 안에서의 제약이 있다는 거지 단어 안에서의 제약이 아닙니다. 단어 안에서의 배열 제약이 아니에요. 음절 안에서, 즉 온셋에서의 배열 제약, 코다에서의 배열 제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냐면, 여기 보시면은 explicit이라는 요 단어가 있죠. explicit이라는 단어 안에 이러한 L 사운드의 음소 배열이 존재합니다. 그쵸? 어디 있어요? 여기에. 예. 그런데 여기에 크스프 L 사운드의 음소 배열이 아까 허용이 됐습니까? 허용이 됐어요? 이런 음소 배열은 허용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단어에 존재할 수 있죠? 예, 음소 배열 제약은 단어에서의 제약이 아니라 음절의 제약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음절을 나눠보면 음절 표시가 이렇게 나눴죠. 음절 표시에 나눠보면은 그 사운드가 코다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뒤에 그 다음 음절에 L 사운드가 이렇게 연속해서 3개가 들어갈 수 있단 말이야. 단어 차원에서 보면은 4개가 연속으로 되어 있는 거지만 음절 차원에서 보면은 온셋 포지션에 3개, 그 앞 음절의 코다 포지션에 하나가 들어가 있는 거죠. 허용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단어 차원에서 보면은 이런 음소 배열이 어떻게 가능해? 하지만 음절로 쪼개 보면 다 가능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에 제목이 바뀌어서 렉시컬 갭이라고 나왔습니다. 이건 너무 간단해요. 렉시컬 갭은 아까 음소 배열, 음소 포노텍틱 있죠? 네, 음소 배열에서 허용하는 배열 있죠? 음소 배열에서 허용하는 배열이 있어요. 근데 영어에서 찾아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지. 어딥니까? 이런 것들. 크로크, 이런 음소 배열이 영어에서는 가능하죠. 네, 음소 배열 가능하죠. 그죠? 음소 배열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런 배열이. 근데 이게 무슨 단어예요? 없는 단어예요. 그래서 렉시컬 갭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음소 배열의 그 제약으로 보면은 이러한 허용되는 음소 배열이지만 실제 단어는 존재하지 않아. 네, 실제 단어는 존재하지 않아.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accidental gap이라고도 부르고 lexical gap이라고, 우연한 공백이라고 들어보셨죠? 우연한 공백이 생긴 거예요. 영어에서 허용하는 배열이지만 실제 그 단어가 없어. 그럼 우리가 실제 그 단어를 만들어서 다시 그렇게 단어를 새로 만들 때 그거 있는 거 쓸 수 있죠. 네. The accidental gap, lexical gap. 여기서는 용어만 잡아주시면 되고 용어가 뭘 나타내는지 그것만 잡아주시면 됩니다. 예, 이제 없네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영어 의문로 파트를 오늘 모두 마쳤어요. 이 뒤에 나오는 부분이 이제 책에 보시면은 뭐 포놀로지컬 어널리시스 나오는데 전부 다 외국어를 분석하는 걸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볼 필요는 없고 여기까지만 여러분들 개념 잡으시면 되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통사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겁니다. 통사론의 기본 개념들을 정확하게 잡는 시간이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 많았습니다.